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설의 홍프로입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화장품 산업의 미래를 집중 분석해보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 속에 K뷰티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금일은 화장품 섹터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대전제는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 화장품 산업의 미래. 그래서 한동안 중국 때문에 엄청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하고 향후 미래의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고요. 저는 은행과 M&A 기업 분석을 15년을 근무를 경험을 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솔직한 방송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일단 화장품 섹터 쪽으로 좀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지속 성장 기대주. 왜 오늘 이렇게 얘기했냐? 종목 자체가 연평균 10에서 20%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측치도 화장품 관련주면서 향후의 전망도 괜찮고 해서 분석해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화장품 산업을 보게 되면은 일단 피부, 모발, 향, 그래서 미용 보건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다수가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 특성이 소비재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 저희가 또 이런 거죠. 본인이 썼던 제품을 계속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충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트렌드에 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색조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큰 단락으로 보게 되면 스킨케어하고 거기에 이제 색조, 요즘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스킨케어 색조가 좀 더 부각되는 산업이고, 향수 같은 경우는 또 쓰는 사람만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신에 요즘에는 이제 헤어하고 바디 쪽도 화장품 쪽에서 약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동향을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6천억 달러, 적진 않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이긴 하고 지금 계속 성장 중이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5에서 6%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5개국이 주요 국가인데 여기에는 한국도 들어갑니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한국이 이렇게 5개국이 주요 국가라서 데이터상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K뷰티는 예전에 중국에서 반짝 한 1, 2년 동안 했다가 약간 성장세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동남아 쪽도 워낙 인기가 있어서 남성 화장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뷰티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데, 이 이후의 내용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니까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국내 화장품은 약 1년에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적은 시장이라고 볼 수도 없죠. 상당히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대신에 이제 성장세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출은 8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뷰티의 중심이 ODM, OEM에서 강세와 브랜딩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OEM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탁 생산을 하는 거고, ODM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그 생산자가 거의 다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브랜딩만 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1등은 어쩔 수 없이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클리오인데 워낙 유명한 그 회사들이니까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요 회사들이 일단은 OEM, ODM 업체 쪽에서는 거의 기술력은 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래 가장 유명한 게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은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구조를, 화장품 산업 구조하고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원료 화장품, 그래서 화장품 원료 개발 공급을 하고, 제조 아까 얘기 드렸죠. ODM, OEM. 그래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콜마 B&H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마나 콜마 B&H는 계열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워낙에 예전부터 그 OEM, ODM 쪽에서는 거의 탑 기업이었고 지금은 성장하는 가도에서 상단에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에서 상당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괜찮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판매 채널도 지금 보면은 유통이 예전에는 뭐 오프라인 매장이나 그런 데서만 했었잖아요. 근데 온라인하고 모바일 쪽이 강세가 두드러지고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진화가 되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중국에서는 원래 라이브 커머스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요즘에 쇼핑 들어가시면 동영상 나오면서 거기서 뭐 이제 판매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한국도 바뀌고 있고요. 결국에 그 상태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건데, 그래서 원료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다른 여타하고 좀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향후에 다른 산업들이 또 발전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이 점은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트렌드하고 테마를 보시게 되면 이제 크린 뷰티, 비건 뷰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친환경 성분이 들어가 있고, 예, 비건이 이제 뭐 동물 실험 배제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서 크린 뷰티란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남성 화장품 시장은 그루밍 제품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뜻은 뭐 다듬다 뭐하다 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젠더리스 마케팅을 확대를 하고 있고, 남성도 지금 기능성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성 화장품 시장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성 화장품이 뭐 미백, 주름, 요즘엔 이제 자외선 차단이 워낙 유명해졌고 해외에서도 국내 제품을 선호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SNS 기반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커뮤니티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 근무해 갖고 한번 여쭤보니까, 예, 자고 일어나면 변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바뀌고, 대신에 이제 크림 뷰티하고 기능성 제품 쪽 있잖아요. 요 부분, 예, 요 부분이 지금 계속 점차 시장에서 조금 올라간다는 상황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 시장하고 K뷰티 관련해서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 진출로 바뀌고 있고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채널 강화가 이제 뭔 소리냐, 따이공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보따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좀 이 부분이 공식 채널로 판매하는 부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로컬 소비자 공략을 한다. 그래서 현지화 마케팅,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인터넷 판매만 아직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현지 쪽에 나가서 공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한국 화장품 시장에 지금 거의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적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따이공 규제로 인해서 공식 채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하고 대신에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서 이 프리미엄 쪽으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중저가 시장이 워낙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예전에도 유명했던 제품 중에 뭐 설화수나 뭐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들이 조금 더 경쟁 쪽으로, 프리미엄 쪽으로 더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니까, 중국 시장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이라서 뭔가 좀 다른 기사가 나오면 나중에 제가 또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ESG하고 친환경 트렌드로 바뀌고 있답니다, 업종 자체가. 그래서 ESG는 계속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 패키지, 그래서 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뭐 용기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비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 실험 금지, 그러니까 생동성 실험, 몸에 문제가 생기나 의약품처럼 그런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따르게 이제 연구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기업 CSR 활동, 그래서 ESG 경영이 화장품 업계의 요즘에 필수 요소랍니다. 그래서 ESG가 사실은 옛날에는 뭐 계속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ESG는 환경하고 사회하고 지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했을 때 세 가지 핵심 요소의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나 뭐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데이터 보호라든지 그런 거, 인권이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의무를 다했다, 소비자들한테 우리는 ESG 경영을 하는 회사다,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아셔도 좀 안다 이렇게 되시니까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비전하고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AI 기반 개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개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하고 있고요. 피부 진단 서비스, 이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했던 종목 중에 휴원스나 이제 개인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피부 진단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바뀌는 건데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M&A, 이거는 왜냐면 뭐 어찌됐든 간에 해외 브랜드도 뭐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거, 아주 큰 건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름 있는데 아주 크지 않은 회사들을 인수하고, 그래서 캐파를 확장시키고 시장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럭셔리 시장 진입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프리미엄화 돼가면서 시장이 바뀌고 그에 따른 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 진출을 하는 것 같고, 화장품 산업은 기술 융합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산업이라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보시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뭐 기사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비 위축은 어쩔 수 없는 게 경기 침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주머니를 줄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 감소 우려 부분이 생기니까 요즘에 좀 분위기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많이 하고 카피 제품 많잖아요. 그래서 로컬 브랜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 때문인데, 너무 똑같으면 사실 사람들이 식상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국 의존도 부분하고 경쟁 심화, 그래서 아무래도 동남아나 그쪽으로도 계속 나가면서 자기네들 그 시장 영역을 좀 다변화하고, 중국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 매출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면 회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화 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을 대부분 이제 크게 보면 ODM, OEM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정적 성장성 글로벌 확장 대신에 여기도 시장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주요 기업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기업이 워낙 지금 큰 회사고 그 ODM, OEM에서는 글로벌 탑 기업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브랜드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뭐냐, 뭔가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리빌딩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뜻인데, 이게 왜냐면 지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된 브랜드나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식상할 수도 있어서 변화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요 기업이 아모레퍼시픽하고 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A 하면서 중소 유망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가 합쳐지면서 커지는 영향세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앞으로도 체크할 포인트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건 펌텍 코리아, 용기의 선두주자. 원래 연우하고 두 종목이 있었죠. 근데 연우는 이제 상장 폐지하면서 회사가 인수돼가지고 상관이 없고, 이제는 독보적인 펌텍 코리아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기업이 2001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장품용 디스펜서, 그 누르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생산을 하고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공용기가 뭐냐면,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샴푸나 좋은 비싼 제품들은 용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자회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 부국 TNC 튜브 쪽입니다. 그러니까 짜서 쓰는 제품을 얘기하니까 자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좋고, 거기에 잘론 내추럴이라고 건식 사업 쪽에도 건기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지금 진출해 있고, PT 플러스라고 사출 쪽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용기 만들 때 금형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형을 자체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인들이 만들어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펌프 용기류, 스틱, 스포이드, 콤팩트, 공기형,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다. 용기 쪽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안 만드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튜브로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보면 치약 같은 게 튜브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용기, 짜서 쓰는 용기, 그러니까 화장품, 제약, 생활용품용으로 들어가고요. 자체 금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이익률,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금형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건 다른 회사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식 사업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기능식품하고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잘론 내추럴이라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서 보셔도 되니까 요 부분은 요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3,375억 매출에 484억 영업이익, 이익률도 14.3%, 그러니까 전년 대비 18%, 37%. 그래서 2025년 1분기를 제가 체크를 해갖고 왔는데 971억, 134억이니까 31.3%, 순이익도 37% 증가.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2022년 예전부터 성장을 했는데 본궤도에 오른 거는 2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2,300억, 2,800억, 3,300억까지 작년까지 올해 3,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2027년에 4,800억 영업이익 보세요. 이익률이 본인들이 금형 갖고 있고 튜브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성장이 크고, 그리고 유보율도 작년 기준으로 4,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금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회사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재무 분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사실은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봉이잖아요. 신고가를 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종가로 6만원을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각수렴으로 뚫거나 아니면 55,000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워낙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조정 라인을 기다려도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55,000원 이하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로 뚫리면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성장성이나 보면 최근에 급등한 종목 중에 파마 리서치 기억나시죠? 이 부분은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회사라서 지금 55,000원, 5만원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61선 지지 구간을 꼭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가로 가려는 모양새잖아요. 지금 주봉을 보시더라도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저 같으면은 사실 하반기로 기대하면서 모아가려고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위치상은 사실 크게 고가에 있기 때문에 좀 사실 겁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6만원이 돌파되면은 지속되는지 봐야 되고, 55,000원 이하 구간을 노리시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더라도 신고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블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로는 지금 55,000원 이하 구간부터 살살살 분할로 매수한다면 저는 그래도
지금 위에 6만 원이 아니고 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뭐 기업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다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신고가 종목인데 대신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턴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55,000원, 5만 원을 제시해 드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펌텍코리아의 그럼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은 성장 동력, 4공장 가동을 하면서 글로벌 고객 확대를 합니다. 뭐 저희가 아는 유명한 글로벌 그 화장품 회사는 전부 다 거래하고 있고 2025년 전망이 지금 3,700억, 3,8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17.1%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이 회사 괜찮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탄탄한 기반이라는 게 저부채율의 높은 유보율의 안정적인 ROE,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좋고요. 지금 올해 2025년 뉴욕 영업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서구권 진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 회사 계속 성장하거나 그런 부분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괜찮은 회사 펌텍코리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수익을 구조로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이 향후에 더 성장하는지 꼭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드렸으니까 좀 이런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